제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거고 말라사 시기가 됐을 때 보호자님도 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메시지가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라는 부분들, 그때 뭐 죽었을 때 다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원장님 혹시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네. 반려동물 기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럼요. 동물병원에서 일하면 동물과 가까울 수밖에 없으니까 키웠죠. 근데 다만 제가 키웠던 아이는 2달 전에 보냈습니다. 아이고. 네. 싱쿠예요. 저한테 떠나갈 때는 이제 노견 때문에 노화돼서 자연스러워 갔고, 대신 저한테 오게 된 계기가 좀 슬프죠. 제가 페이닥터 한 4년 차 때 수술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보호자님이 다리가 앞에가 부러져서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뼈가 이제 더 이상 붙지 않아갖고 앞다리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고 보호자님께서 뭐 비용 결제는 나중에 와서 하겠다 해갖고 맡겨두셨는데 잠적을 하신 거죠. 주소까지 찾았는데 주소도 막 공터가 나오고 전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의 다리를 잘랐고 얘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키워야겠다 해서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작은 티라노. 그래서 아이를 보면 다리가 없이 이렇게 2다리로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2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좀 집에 가면 적적하시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도 제가 막 신경을 안 써도 항상 막 바라봐주고, 그렇게 일편단심이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제가 전부잖아요. 저는 뭐 일도 있고 뭐 취미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인데, 되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떠나보내고 나서도 항상 미안한 마음만 남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럼 강아지를 좀 많이 좋아하셨나요? 이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될까요? 네네. 제가 스위드에 들어온 이유가, 처음에 스위드 교수님이 면접을 볼 때 저한테 너 왜 스위드 되려고 하니?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서였어요. 너무 솔직했나요? 너무 솔직한 진짜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바로 붙었어요. 교수님하고 뭐가 좀 통하셨나 보다. 얘는 진짜 물건이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고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붙는 거죠. 아이들의 이제 귀여운 모습도 보고 교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동해지면서 동물을 사랑하고, 보신탕집 막 이런 거 보면 막 되게 혐오스러워지고 막 이런 것들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동물을 사랑해서 뭐 이렇게 접근했던 건 아니에요. 점점 이제 익어간 거죠, 동물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 안 키울 거다 하던 아버님이 강아지 키우니까 정확해요. 정이 들어가지고 정확해요. 맞아요. 맞아요. 동물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하셨다는데 혹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또는 대표적으로 제가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프다고 말해줘라고 하는 웹드라마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제작을 했지만, 지금 쓸쓸한 현실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과 또 아이들에게 뜻깊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눈물이. 살짝 지금 그때 생각이 났어. 아니 근데 동물병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좀 생소한데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계기가 되죠? 왜냐면 제가 의학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의학 드라마 다 섭렵을 했어요. 그레이 아나토미, 뭐 외화, 한국에 있는 뭐 종합병원, 골든타임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물병원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흉부외과도 나왔고, 신경외과도 나왔고, 응급의학과도 나오고, 심지어 성형외과도 나와요. 근데 동물병원에 관련된 매체에서는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자, 조연으로 해서 약간 찌질한 사람, 약간 사회적 인식에서도 조금 약간 부족하다. 근데 왜 동물병원에 관련된 드라마가 없을까 해서 검색해보니까 일본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 두리틀이라고 너무 오래된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요새 플랫폼 시장이 좋잖아요. 유튜브라는 시장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서 내 실화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이 조그만 생각이 눈덩어리처럼 커진 거죠. 얘기가 작가 섭외하고 그 작가와 매번 매팅하면서, 그러다가 카메라 감독도 필요하다, 뭐 음향 감독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가
OST까지 갔어요. 그렇게 조금 만든 이유는 보호자분에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동물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 수술하는데 뭐 공기구로 수술한다, 뭐 아이들 때린다, 동물병원이 사기를 친다, 이런 부정적인 이론만 자꾸 이렇게 노출하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병원에 왔을 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수의사들이 얼마만큼 뒤에서 치열하게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조금 공감대를 가지고 싶었던 것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각각 에피소드마다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화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인데 그 메시지는 꼭 목줄을 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 목줄은 하셨나요? 아니요, 집 근처라 금방 데려가려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편은 안락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보호자님이 아이를 저랑 진료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나 안 좋아진 상황에 와서 안락사 시기가 됐을 때 보호자님도 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메시지가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 뭐 주변 스태프 다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막둥아, 못난 할미 만나 고생만 하다 가네. 할미가 욕심이 많아 널 너무 오래 붙들어 뒀던 것 같다. 이제 할미가 보내줄게. 가면 아프지 말고 푹 쉬고 있어야 돼. 할미가 곧 따라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잘 있어야 돼. 알겠지? 할미가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장 감성적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아이를 마지막까지 보호자분을 쳐다보고 가거든요. 강아지들은 하늘나라 갈 때 눈을 감지 않아요.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잠들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자분 보고 가고, 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분명히 보호자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추억을 하면서 있을 거고, 그래서 보호자분이 자기를 떠나보내고 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락사라는 부분의 개념을 정말 마지막 아이한테 편안한 치료를 해준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1분 1초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라면 그때부터 학대거든요. 내가 분명히 얘가 애 아픈지 아는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떠나면 내가 힘드니까 얘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애는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겪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생각의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애장하는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본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의 다 경험담. 그렇죠. 왜냐면 작가분이 1도 몰랐다니까요. 동물도 안 키우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도 와서 너무 많이 배웠고 강아지 키우게 됐어요. 그분도. 그분도 의학용어 막 공부하고 치열하게 한 9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매일 회의를 하고, 심지어 촬영할 때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다 마스크 끼고,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걸리면 스탑이에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그쵸. 그 제작자의 마음은 너무나 초조하잖아요. 맞아. 다 이제 방역 신경 쓰고 어떻게든 촬영 빨리 끝내고 막 이런 것들 노력한 거죠, 사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첫 회부터 좀 깜짝 놀랐던 네네. 게 또 생각보다 좀 리얼한 수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혹시 진짜 강아지로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얘기가 좀 많아서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했던 강아지는 다 저희 병원의 식구들 강아지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촬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취라는 걸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 마취라는 걸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 면으로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취를 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되게 원테이크로 끝내요. 뭐 여러 번 찍지 않아요. 그냥 원테이크로 끝내놓고 아이를 스케일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케일링이나 예방의학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마취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깨우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케어가 됐다는 것도 영상을 다 남겨놓고 지금도 지금 건강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예민하게 봤던 게 촬영을 했을 때 아이한테 학대가 되면 안 됩니다. 수술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삼겹살집 가서 산 거예요. 목욕살을 사와서 제가 그 수술포를 닦고 피가 나는 장면들은 그런 색소를 타서 밑에서 주사기를 뿜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이렇게 사서 한 거예요. 진짜로 수술 아이를 막 하는 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다 잡고 촬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딱 나왔을 때 그 뭔가 희열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좀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전 처음부터 촬영할 때부터 색달랐어요. 촬영할 때 그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심쿵하는 거예요. 뭐 테이크 1, 2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와, 배우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보고 너무 그렇고, 다 완성할 때는 우리가 그걸 봤을 때 편집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촬영한다고 하루 종일 그냥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와, 진짜 고생했는데 나 저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 장면은 진짜 다 써먹어갖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그러면 아까워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감독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하겠더라고. 나는 이 장면 빼고 싶지 않은데 러닝타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 아 이걸 살리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의사 생활만 하신 줄 알았더니 되게 도전적인 성격이세요. 일단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경험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하잖아요. 촬영 감독 스태프들 뭐 30-40명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저는 이 촬영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제가 하는 일은 매번 맥도날드 사러 가는 거예요. 스태프들 밥 챙겨주고, 제가 제작자인데 쪼을 수도 없고 막 그런 부분에 인내심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배운 거죠. 이제 그걸 배우면서 제가 병원을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스태프들과 대할 때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죠. 제목을 아프다고 말해줘. 이 무슨 뜻으로 제목을 지으신 건가요? 후보가 많았어요. 웃긴 말로 제목이 개 좋은 수의사도 있었어요. 개만족? 개만족처럼 네네. 개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아프다고 말해줘가 딱 점 찍은 건 뭐냐면, 동물이 말할 수 있다면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뭐야 라고 보호자님 물어봤을 때 나 아파 라는 말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아프다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빨리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목도 아프다고 말해줘라는 부분이 내가 반려견한테 듣고 싶은 한마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속뜻은 드라마 속에서도 수의사들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아프다는 부분들을 보호자분에게 말을 못 하거든요. 보호자분 아이가 떠나가면 수의사도 힘들어 하거든요. 또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수의사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의미가 두 가지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호자분들이 그런 피드백들이 좀 많긴 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너무 좋다 하고, 실제로 우신 보호자분도 많고, 안락사적인 편에서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도 많고, 치료에 대해서 수의사 선생님들 얼마만큼 뒤에서 치유하는지도 이해를 하시고, 조금 진료를 볼 때 많이 이해해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수의사분들 반응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또 해야고 생각했죠. 저 왜 저러나. 그렇잖아요. 멀쩡히 진료만 보게 되면 내 것을 뭘 촬영을 한다고 그러고, 처음에 막 웃음거리였죠. 어떻게 보면은. 뭘 한다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나중에 다 오픈되고 나서 엄청난 응원을 해주신 거죠. 자기 공감대. 왜냐면 대부분 수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공감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응원의 문자도 주고, 잘 봤다 그러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서 되게 좋게 봐주시고, 심지어 대한 수의사 회장님도 이제 보게 해주시고, 조금 기분 좋았죠, 사실은. 처음에 웃음거리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제작할 때 정말 과대망상으로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네. 넷플릭스 간다. 네? 넷플릭스 간다. 왜 없다. 이거는 소재거리가 좋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스태프들이 뿜뿜을 한 거죠.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수술처럼 잘 마음대로 안 돼. 또 모르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그 신세계 정용진
그 부회장님 그 스탠드 푸드 2마리 키우거든요. 아. DM까지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듭니다 하면서 당연히 뭐 일식 다 했죠.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생각하고 좀 약간 특이하죠. 약간 수의사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근데 아직은 포기하진 않았어요. 시즌2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이미 머릿속에는 시즌4, 5까지 가 있어요. 아, 그 빨리. 사실 시즌2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을 보면은 제가 출연을 합니다. 네. 맞아요. 뒷모습. 네, 그 뒷모습에 제가 이거 출연하는데 스포일러 아닙니다. 이미 나온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연하는 계기가 제가 이제 그거를 원장님의 입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악덕 원장이야. 제가 생각했던 악덕 원장이 동물을 동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보는 약간 그런 마인드, 사업가적인 마인드. 사실 시즌2는 수의사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악역을 자청을 한 거죠. 근데 1편은 사실 수의사들이 너무 그냥 평범하게 약간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네. 느낌으로 가볍게 하는 부분이었죠. 아니 시즌2가 나와야 우리 고 원장님의 그렇죠. 제가 연기 공부도 좀 하고. 볼 수가 그럼요. 있구나. 악덕 연기 그런 건가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만족 시청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아프다고 말해도 간단하게 네. 추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국의 최초의 동물병 웹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있는 작고 큰 사건들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냈으니까요. 키우시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검색해 주시고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즌2 갈 수도 있어요. 시즌2 응원 드립니다. 이거 우리 댕댕이들이랑 같이 봐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 몰입하게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린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전달해주고 보호자가 한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뿐이야.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줄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장을 멈추는 약을 쓸 겁니다. 그게 우리 일이야. 수혁쌤이었으면 안 울었을 텐데. 걘 사람이 아니라 곰이라고. 너 그 곰탱이가 우는 거 봤니? 이제 시작하자. 근데 왜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저희가 무슨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무슨 도움? 그리고 확신해?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너무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보호 의무는 보호자님께 있으니까요. 엄마가 내일은 꼭 산책할 거야. 해피랑 같이 갈 거야. 그건 보호자들이 결정을 내린 거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 해보자. 앞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